아마 다들 이렇게 읽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은희경 작가님의 빛의 과거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토크를 하려고 하고요. 이거는 1977년 서울의 한 여자대학 기숙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제 주된 흐름이고요. 그것을 40년 뒤에 바라보는 두 친구의 시선이 있어요. 현재의 과거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썼습니다. 네, 그래서 제목이 빛의 과거. 작가님이 7년 만에 장편 내신 거거든요. 집필을 하신 건데 이 책이 좀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?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. 몇 번이나. 그래서 그 다른 소설로 넘어가고 했는데 그 시절 이야기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. 왜 내가 이걸 쓰는지 방향성이라고 할까?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던 것 같아요. 이야기라면 제가 재밌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쓰는지가 있어야지 이걸 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. 내가 나의 과거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굳어져 버린 관점을 조금 유연하게 만들 수 있겠다. 그래서 현재의 나도 변화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써지더라고요.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던 게, 안 써져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작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.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저의 청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처음 와서 독자적인 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첫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써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늘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소설가 친구가 있는 게 참 싫다고. 자기가 언제 어떻게 이상하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. 정말로 소설 쓸 때는 옆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. 왜냐하면 소설 속에 나오니까. 맞아요. 네,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주변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진 경우도 봤어요. 그리고 저도 새해 선물이 첫 책인데 그 책을 쓸 때는 그게 1969년이 배경이라서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쓴 건데 그냥 고유명사 같은 거를 다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썼어요.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죠, 실제로는. 근데 그 상호 같은 거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제 고향 분들이 아주 화를 많이 냈다고. 내가 언제 이랬냐고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엄마한테 전해 듣고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꿔야겠구나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 얘기를 거의 안 쓰고 쓰게 되더라도 이 사람이 이것까지는 안 했겠지 하는 것 좀 더 세게 해요. 그러면은 이게 내 얘기 아니구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크게 지장을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소설 속에 악역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상하게 제 소설 중에 악역은 기자가 많아요. 왜냐하면 남편이 기자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쓰면은 나쁜 걸 쓰면은 아니에요. 나쁜 걸 쓰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남편 얘기겠지 뭐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한국 문학의 기여한 바 크다고 얘기 주장을 하곤 해요. 토커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거든요. 팬분들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감없이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실 겁니다. 어떤 분이 먼저 열어주실까요? 작가님 소설을 굉장히 소중하게 또 즐겁게 잘 읽어왔는데요.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작가님의 언어로 듣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흔히 인용하는데 김현 선생님이 문학은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너무 쓸모 있는 것만 생각해요. 뭐 남들이 다 하는
그런 즐거운 일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 속에 있기 때문에 문학을 읽는 것은 어쨌든 남의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읽는 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이 틀에서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틀 밖에서 보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요. 문학은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쓸모없는 것을 할 때 자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공원을 언젠가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와 그러면서 막 한 방향으로 가요. 저기 뭐가 있지? 누구 연예인이 왔나? 막 그때 무지개가 떴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순간 막 인류애가 차오르면서 맞아 인간은 이렇게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. 규칙대로 좋다는 것대로 수행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쓸모없음을 발현하고 살아야지 자기가 드러나고 그런 순간을 이렇게 갖게 해주는 게 책이 아닌가. 잠깐만 벗어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문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또 다른 분 뭐 이렇게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? 이번 소설 지으시면서 요즘 시류에도 조금 영향을 선생님께 좀 미쳤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제 소설 쓰는 동안에 굉장히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반영이 돼요. 소설 쓰는데.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연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막 미투도 터지고 강남역 사건도 터지고 막 그래서 그거를 대하는 제 마음이 여기 많이 반영이 됐죠. 그 반영이 된 거는 여성에게 주어졌던 불합리한 어떤 규제나 억압들 같은 거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된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기성세대로서 그때 문제가 40년이 지난 뒤까지도 이렇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반성하는 마음도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유경의 캐릭터를 성찰하는 인물로 안 그렸는데 약간 시니컬하게 그렸어요. 예, 그랬다가 고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 시니컬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회피였구나 하는 그런 반성의 어떤 그 태도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. 은희경 작가님 정말 엄청난 팬이고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어제 잠을 못 자고 왔어요. 근데 이럴 줄 몰랐네. 너무 막 벅차서 그러신 것 같아요. 너무 가까운 데서 이렇게 뵈니까. 제가 그동안 되게 숙제하듯이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. 근데 제 삶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어요. 네. 이 소설을 읽으면서 숙제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도 나쁘지 않았다. 네, 네, 맞아요. 네. 네. 그런 생각이 좀 새삼 들어서 사실 작가님 작품 읽으면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. 제가 울리는 소설을 썼나요? 네,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되게 좋은 작품을 쓰실 수 있었던 네. 그런 게 어디서 오는 걸까가 되게 궁금했어요. 일단 작가로서의 재능이 뭐냐면 실증을 잘 내요. 또 새로운 거가 관심이 생기고 그러는 게 있는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왜 그럴까? 뭘 막 찾아보다 보면 연관 찾아보다 보면 뭐 오전이 다가 있고 그렇게 좀 뭔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
더 근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참 많아요. 예. 그래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제가 싫을 때가 너무 많고 제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. 예. 그리고 정말 너무 한심하다 이럴 때도 참 많아요.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글을 쓰면은 뭔가 그런 인간, 나 같은 사람, 나의 어떤 불합리한 점, 나의 이기심, 나의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다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설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그런 행위잖아요. 그런 게 쓰는 힘이고 소설을 계속 쓰는 힘이라고 한다면 계속 질문이 생기니까 뭔가 왜 세상은 이런 걸까? 왜 나는 이런 걸까? 왜 저 사람은 이런 걸까? 그런 질문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이 재밌고 그리고 지금도 항상 잘할 수 있을까? 책상에 앉으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그런 서툰 마음, 낯선 기분? 그런 것이 또 이 작업을 계속해서 재밌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좀 무섭지만 밝고 예쁘다. 제가 어느 학교를 이렇게 갔었을까요? 우와.